안녕하세요. 신이소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 Q&A 세션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바뀐 아니면 내년에 바뀔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 법안이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Q&A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안은 California Senate Bill 244 Right to Repair Act. 저도 전기 제품을 많이 사는 편인데요. 전화기는 자주 바꾸진 않지만 전화기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고장이 날 때가 있죠. 스크린 말고도 전화기가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전화기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웨이브, 냉장고, 다른 전자기기들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제가 전화기를 사면 뭐 배터리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다시 사서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하고 했는데,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자체에서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수리를 막기 위해서 코드를 둔다든지 패스워드를 둔다든지,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을 팔지 않거나, 아니면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고의적이겠죠. 새로 사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또 부품을 따로 만들고 또 그걸 판매하고 그 다음에 부품 교체하는 수리 이 매뉴얼을 다시 배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지 않고 대신 새 제품을 파는 걸 권장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매일 46,000개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그다음에 매년 77만 2천 톤의 전자제품을 폐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7월부터 법안을 시작해서 50불에서 99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경우에는 3년 동안, 그다음에 100불 이상인 경우의 제품에게는 제조된 지 7년 동안 수리할 수 있는 문서와 부품과 도구를 제공하도록 적용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작된 배경에는 사실상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퀴먼을 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퀴먼에도 컴퓨터라는 게 붙어 있겠죠. 근데 컴퓨터 자체에 농기구 제조업체들에서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농부들이 충분히 부품만 있으면 스스로 교체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품들인데도 자기네가 제공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수많은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농부들이 수리를 포기하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새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전자제품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부품이나 아니면 수리에 관련된 문서를 그 제조업체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협박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험을 봐야 했고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없을 컨디션인데 점수가 매우 큰 시험이기 때문에 대리 시험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아팠어도 그 시험은 제가 직접 봤어야 했어요. 근데 시험 점수 결과는 25 out of 175. 그러니까 175점 만점에 25점을 맞았다는 얘기죠. 였고 돈을 주었는데 시험을 망쳤길래 저는 환불을 요청했어요. 환불을 요청했을 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저에게 500불을 보내주면 1000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500불을 보내주었지만 그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며 내 정보를 지워야 된다고, 지우지 않으면 너는 미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징역을 가게 될 거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돈을 가져간 게 5,500불이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4,500불을 보내주면 10,000불을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그냥 차단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고 문자가 오면 싹 다 차단을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만 차단을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왓츠앱이나 SNS 형식의 카카오톡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법적으로 너는 큰 문제에 처해 있다. 너는 그 사이트를 이용했지. 너는 범죄를 저질렀어. 지금 당장 우리랑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미국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야 라는 협박을 하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가 고용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왓츠앱을 통해 연락을 한 게 어이가 없어서 왓츠앱을 삭제하였고, 삭제하니까 다른 번호로 왓츠앱을 당장
계정 깔고 그 앱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말들도 다 사기구나 하고 그냥 차단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벌써 3-4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죗값이자 제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좋은 프로모션을 하니까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할래? 라고 하기에 저는 잘못된 번호라고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여학생이니까 겁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SNS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으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다 보내면서 이게 너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했고 저는 무서워서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고 군대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최근에 바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I have much more to show, but wait for it. I'm going to report you for your cheating and scam. You don't deserve to live in US. 라고 저한테 말했고 저는 무서워서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으니 So you want that alright? California, San Diego is not far from us.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뒤로는 무서워서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어리석은 선택 하나로 인해 돈도 잃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저희 집 주소 또한 알고 있을 뿐더러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물론 첫 번째로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대리 시험을 하도록 신청하신 거는 잘못된 일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의 학식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뭐 추방을 당한다거나 그게 어떤 뭐 이미그레이션이나 이민법에 저촉이 되는 사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경찰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 가셔서 내가 이런 번호로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고 정확히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도 경찰은 지금 의뢰인분한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를 바꾸시는 것도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이 오면 뭐 경찰에 역추적을 해서 아니면 그 번호를 역추적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물러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차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무시를 하시면 그쪽에서도 포기를 하겠죠.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질문은 오전 11시 7분경 회사 업무로 픽업 딜리버리를 하던 중 교차로에 서 있던 저희 업무용 차를 덤프트럭이 60마일 이상의 속도로 돌진하여 추돌한 사건입니다. 저는 응급 구조용 차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머리, 허리, 팔꿈치 CT 촬영 후 일단 귀가 조치당했습니다. 그 당시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코마 환자가 계속 병원 응급실로 밀려와 병원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의사들의 권유로 퇴원하였습니다. 2주 후 경찰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해 운전자가 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멈췄다는 거짓 진술과 저의 진술이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주윅은 인슈런스 컴퍼니입니다. 지정한 주치의의 치료를 받았고 양쪽 변호사가 지정한 신경과 의사의 2차례 이발리에이션 결과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으로 인한 대소변 장애, 중증의 목 디스크, 오른쪽 팔꿈치 신경 손상, 외상 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의 치아 손상 8개,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하고 온몸에 땀이 나고 가벼운 물건도 떨어뜨리고 걷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영구장애 진단이 나와 일터로 복귀할 수가 없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개인 인저리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 측 보험 커버리지가 낮아 수술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회사 차량보험과 엄브렐라 보험이 치료나 수술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데 저희 변호사는 가해 차량 보험 커버리지 보상 범위 내에서만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가 66세이며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안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혼을 병마와 싸우며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정말 심한 사고가 나셨는데 상대방의 인슈런스가 커버리지가 너무 낮아서, 물론 이게 일하시는 도중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워커스 컴에서 커버리지를 받으셨겠죠. 상대방 커버리지가 낮으면 상대방의 커버리지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산을 봐야 합니다. 뭐 변호사가 있으시니까 자산 조회를 하셨겠죠. 근데 물론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 상대방 운전자의 자산을 차압이나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죠. 커버리지가 낮은 분들은 거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이 우리 회사 측의 커버리지나 아니면 이 엄브렐라 말씀하시는데, 엄브렐라 자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쪽 잘못이 아니니까 엄브렐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차량 보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는데요. UM이나 UIM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보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 uninsured motorist라는 무보험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근데 underinsured motorist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에 만약에 UIM, underinsured motori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인슈런스가 부족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 측에서 그 상해 커버리지만큼 우리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많이 이 상해를 당하셨고 부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UIM을 받으시는 건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만약 본인 인슈런스가 있으면 본인 인슈런스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슈런스 아래 UIM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워커스 컴 인슈런스도 다시 한번 이 보상이 충분하게 됐는지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가셔서 거기 질문란이 있거든요. 그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날 한인회 6시부터 8시까지 오셔서 여기 한 남가주 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무료 법률 클리닉에 오셔서 뭐 꼭 저를 만나시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전문 분야는 상해 사고니까 다른 질문 있으면 거기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오셔서 그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